인천 검단 30평 3억 원대의 깜찍한 분양가 청약이 나왔습니다. 자, 그 아파트의 주인공은 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천 검단 AA 21블럭 공공 분양이고요. 총 1224세대 중에 일부 물량은 작년 10월 달에 사전 청약을 했었죠. 그 나머지 물량을 분양을 하겠다. 74, 84 두 가지 타입만 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84제곱도 있더라. 자, 그리고 숲과 학교를 품은 에듀 파크라이프다. 주변에 숲과 학교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민영 주택이었으면 이 아파트의 이름은 이렇게 붙겠죠. 레미안 에듀파크 포레스트 컴. 이렇게. 디자인을 보더라도 이렇게 심플하게 올라가져 있다. 자, 74랑 84 두 가지 타입만 있다 보니까 약간의 디자인적인 면에 있어서 단조로운 면이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예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자면 이 북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확대해 보면 바로 이런 느낌이죠. 신설역은 이쪽에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 900m만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인천 검단 요 지역이 나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오이 정말로 에듀파크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해서 유치원, 초, 중, 고를 모두 이쪽에서 다닐 수 있는 정말 학세권 에듀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도에서 보자면 여기가 바로 해당 대상지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아까 전에 이제 지하철역 예정역이었죠. 그래서 위쪽으로 900m 거리에 있고요. 스카이뷰로 보게 된다면 포레스트, 그래가지고 이쪽에 장릉산, 자, 이쪽에 황하산이 있고요. 초록초록한 느낌이 나더라. 장릉? 여기 장릉, 김포 장릉 많이 들어봤는데. 자, 인근의 왕릉뷰 아파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검단은 교통이 좀 더 확장되죠. GTX D 노선에 검단이 추가됐어요. GTX D 노선은 약간의 아쉬운 노선이긴 하지만 장기에서 시작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약간의 이제 B 노선과 뭐 겹쳐서 운행을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중간에 검단 신도시가 있더라. 향후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로의 접근이 지금보다는 좀 더 용이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년 9월 6일 화요일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 본단지는 LH의 새로운 브랜드죠. 안단테를 사용하며 주동 측벽 로고에도 적용이 되고요. 특히 브랜드 변경 및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자, 안단테로 갈 것이다, 변경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청약 일정으로 보자면 일단 입주 예정일은 25년 6월입니다. 3년 좀 덜 남았지만 요 정도면 이제 예산 세우는데 문제 없을 정도긴 하고요. 자, 그래서 사전 청약은 작년 10월에 했는데 본 청약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 19일 날 하고 특별 공급 20일을 시작으로 해서 1순위는 21일. 자,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5일. 자, 앞으로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첨자 발표일이 중요하죠. 자, 왜냐? 이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로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요.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이니까 당첨이 된다. 자, 요거를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당첨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10년 동안 청약에 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신중하게 청약에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약간 다르죠. 자, 공공 분양이니까 특별 공급이 비중이 많다.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보는 거는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가 되겠고요. 일반 공급은 미적용된다. 세대주 요건을 보는 거는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는 1순위만 보더라. 나머지 다자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세대주 요건을 안 보기 때문에 남편 통장으로 넣어도 되고요, 아내 통장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 공급에 있어서 납입 인정 금액이 많으면 합격하겠죠. 자, 아니죠. 다자녀랑 신혼부부에 있어서는 배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납입 인정 금액이 낮은 걸 넣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잘 활용한다면 청약 통장을 일생에 2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은
자, 이쪽인가? 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우선 있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자, 인천광역시에 사시는 분, 자, 50% 우선 공급합니다. 그분들은 2년 이상 인천의 거주자에 하나고요. 기타 수도권 지역 해가지고 50%, 그분들은 인천광역시에 2년 미만 거주자이거나 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 자, 그리고 공급 대상을 보자면 일단 총 세대 수는 1224세대인데 사전 청약의 당첨자는 대략적으로 800명.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특별 공급은 요렇게나 어마무시하게 많더라. 자, 요 중에 많은 거, 자, 생애 최초 많고요. 신혼부부 많죠. 일반 공급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 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넣어야 되겠죠. 배점이 낮은데 넣어도 될까요? 자, 넣어야죠. 자, 왜냐면요, 특공은 무조건 넣어라. 특별 공급에 떨어지더라도 자,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내가 만약에 특별 공급에 떨어지더라도 예비 입주자를 500% 5배 정도 뽑는데 그분들은 추첨으로 뽑는다. 에이, 경쟁이 치열한데 뭐 물량이 나올까요? 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 부적격으로 당첨이 되거나 계약 포기를 할 경우에 있어서 자, 물량이 나오죠. 부적격 청약 당첨자는 자, 매년 줄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5%에서 10% 비율로 부적격이 나온다. 그 부적격 물량이 나온다면 추첨으로 뽑은 예비 입주자 중에 기회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심지어 예비 입주자는 배점 계산을 잘못해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당첨으로 인정을 해준다. 배점이나 가점, 뭐 자녀 수 등의 오류가 있는 예비 입주자라도 어떻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특별 공급 당첨자는 계산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예비 입주자로 뽑히기만 한다면 계산 잘못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 기회가 있다. 자, 공급 금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4제곱 같은 경우는 3억대 3억 5천에서 3억 8천까지 있네요. 자,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4억에서 4억 3,500까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 한 700만 원 정도 더 하더라도 자, 옵션 마구마구 풀옵션으로 넣더라도 3억대 4억대 수준밖에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주변 아파트의 분양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 자, 여기 AA 21블록은 1336만 원, 바로 이 옆에 있는 자, 풍경채 검단 2 같은 경우는 1436만 원이죠. 자, 밑에 보시면 왕관 우미린 클래스 1은 1374만 원. 자, 요 밑에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1409만 원 해가지고 1400, 1370, 1436. 자, 여기는 1336이라 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이제 다른 주위의 아파트들은 브랜드 아파트고 요거 이제 공공분양의 안단테라는 거죠.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쪽이 여기라면 자, 여기는 여기랑 상대적으로 가깝지만 자, 여기는 상대적으로 여기랑 멀다. 요런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저는 1주택인데 혹시 청약 넣어도 되나요? 공공분양 안 됩니다. 자, 민영주택의 85 초과 면적에 대해서 자, 1주택 처분에 한해서 추첨제로 넣을 수 있다. 자,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리해봤습니다. 청약 시 무주택 인정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공공분양이고요. 1주택자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되는 경우가 있죠. 뭐가 있냐? 2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특별분양, 일반분양, 민간분양까지 요 면적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도시형 생활주택 아주 조그만 거 요런 거 가지고 있다면 공공분양에 넣을 수 있다. 상가, 오피스텔, 땅 요런 건 이제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특별공급은 자산소득보죠. 그래서 요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또 안 됩니다. 외부 여건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단테 브랜드 변경 안 된다.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단지 남쪽 약 1km 거리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다. 자, 대략적으로 끝선까지 보면 900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본 단지 남쪽은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인접해 있으며 동쪽은 근린공원, 예, 이쪽으로 보면 근린공원, 북쪽은 녹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에듀파크라고 할 수 있다. 자, 민영주택이라면 레미안 에듀파크 포레스트 건
자, 그리고 개교 시기까지 나와 있네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25년 4월, 25년 6월 달에 자 입주 예정일이니까 그 전에 개교한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5년 9월 2학기 때 개교를 하겠네요. 중학교는 좀 늦습니다. 26년 3월이고요.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자, 마지막으로 본단지 동쪽으로 500m 거리에는 김포 장릉 및 공원 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 장릉? 자,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검단 WA21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500m의 김포 장릉이라고 써 있죠. 자, 요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서 쭉 쳐다보니까 요런 아파트 단지 3개가 자, 이렇게 꼬다리가 이렇게 걸려 있어서 뷰를 가리더라. 자, 예쁘지가 않더라. 자, 그 아파트가 어디냐? 검단 신도시 제비항 라포레. 자, 그리고 여기는 디에트르 더힐 예미지 트리플 에듀. 자,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요. 그 소송의 결과는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건설사가 1승을 했더라. 1승과 더불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광건설과 금성 백조 같은 경우는 입주 시작했고요. 대방건설은 9월 30일 날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자, 결론은 건설사는 1승을 했고요. 입주는 시작됐고요. 자, 문화재청은 슬금슬금 이렇게 뭔 일 있었어? 자, 이렇게 잊혀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AA21블럭은 작년에 사전 청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률도 데이터가 있더라. 그때 당시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사전 청약 2차 지구 당첨자 발표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인천검단 AA21 나와 있죠. 74 같은 경우는 자, 1770점 납입 인정 금액이죠. 자, 84도 1770만 원 정도 했더라. 자, 그리고 다자녀도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74는 50, 84는 65점이었고요. 신혼부부는 자, 8점. 자, 10점. 자, 노부모 같은 경우는 자, 424점, 535점 해가지고 노부모는 다른 사전 청약에 비해서 많이 낮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사전 청약 때 경쟁률은 사전 청약의 경쟁률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경쟁률이 나타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겠죠. 자, 이 경쟁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공분양 특별 공급에 있어서 자, 모집을 982명을 했는데 신청은 5224명을 해서 5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일반 공급은 더 박 터졌겠죠. 그래서 일반 공급은 자, 세대 수도 적었습니다. 179세대. 자, 신청은 6253명이 신청을 했고요. 자, 청약 경쟁률은 35대1 정도 했었다. 그래서 자,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을 합해서 평균적인 경쟁률로 보자면 10대1 정도가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진 모르겠지만 과거의 경쟁률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행운이 있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